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초고령 사회가 된다.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대신해서 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품정리사이자 또 장례지도사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품은 물건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창작물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그냥 유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물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부분들,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유품의 총체이죠. 그래서 유품은 어쨌든 한 분이 살고 난 다음에 남겨진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유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사업을 했었는데 직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놀러가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고인분의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왜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돈을 왜 벌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깊숙한 어떤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좀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천국으로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이 보니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유품을 정리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일본엔 카타미와케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유품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본 것도 굉장히 조금 이슈가 좀 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고독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세상에 참 희한한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회사의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경험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고, 그러다 보니 형제가 또 되었어요. 형제를 맺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을 또 배우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또 다른 직원을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유족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좀 할 수 있을까? 떠나버린 고인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고인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없앨 수가 있지만 고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인을 대신해서 이분의 품위도 좀 지켜드려야 되고 또 비밀도 좀 지켜드려야 되고 또 유족하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족이 또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고인을 대신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서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밸런스 있게 전반적으로 두루 보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죠. 40대 초반에 여성분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안 만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젖먹이 때에 엄마하고 아빠가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이혼한 이후에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새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갈등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가끔씩 싸우거나 하면 아빠가 딸 편을 안 들고 훈육을 위해서 엄하게 엄마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국 본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가 또 혼자 계시는 동안에 케어를 안 하면서도 마음에 대한 좀 죄책감도 좀 있고 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 오해가 큰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든 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를 정리하다가 찾은 게 아빠가 그 어떤 뭐 복지관에서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 놓았는데, 인생 그래프의 제일 꼭지점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이 딸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이 별점으로 해서 100점으로 나와 있어서
보여드렸더니 그때부터 막 오열하시고 본인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었구나. 그 오해가 이제 풀려서 그 이후로 이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어떠느냐를 여쭤봤더니 지금은 아빠한테 편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유품등 이사한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참 마음이 좀 남습니다. 오래 걸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들,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서 특히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늦게 발견되거나 하면은 다양한 업체가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유족은 이미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좀 상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길게는 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짧게는 뭐 일주일 3일, 하루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들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유품을 정리해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족을 빌려주는 것인데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고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고독사 같은 경우에 유족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죄책감이라든지 여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경우들까지도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부분들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목숨이 걸려 있는 부분들인데 먹고 사는 문제이거나 또는 아파서 참아야 되는 문제이거나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이상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그게 직업인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려움 굉장히 많았죠. 하루하루가 다 도전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물어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저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고민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례 쪽에 대가도 계시고 또 법률 쪽에 또 대가도 계시고 사회학 쪽으로 또 대가도 계시고 여러 또 대가들이 있으시니까 분야별로 다 여쭤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버리지 않고 제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기록들을 대부분 다 합니다. 제 삶에 대한 발자취, 이게 나중에 제 역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메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생각을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굳이 제가 생전에 유품을 정리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쑤시개 하나가 필요할 때도 있고 고무줄 하나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걸 다 필요 없다고 해서 다 버리게 되면 죽기 전날까지 또 사게 되거든요. 이게 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보관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유족분들한테 저희들은 권유를 할 때 가급적이면 보관을 해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하는 부분들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처분하는 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일 버려도 되고 1년 있다가 해도 되고 10년 있다가 해도 되고 보관을 안 하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는 기회가 안 돌아오는 건데 좀 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또는 내가 이거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분으로 했을 때에 2번, 3번 이렇게 권유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저 자신에 대한 양심하고 고객에 대한 접점하고 이게 갈등되는 부분들이 이때 굉장히 사실 제일 힘들고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결정을 짓고 돌았을 때에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죠, 이게. 상속도 마찬가지고 상속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추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닿아왔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삶을 한번 살아보면서 조금 멀리 내다봐 보면서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그때서야 찾아보고 하는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게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곳 그 자체가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또 어떻게 의식화시키고 문화로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하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본다면 개인에 대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이기도 한 거죠. 이게. 생존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돌아가실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부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4인 가족 가운데서 자녀들 2사람이 분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2부부만 남게 되고, 2부부만 남은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그 남게 되는 분은 완전 독박을 해야 되는 게, 남아 계시는 분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건강한 방법은 사춘기가 있듯이 이후에 갱년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갱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앞으로 다가설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한번 시뮬레이션만 한번 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이 인문학적으로도 바뀌게 될 테고 삶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니까, 생존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갱년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들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낼 것이냐,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책을 썼던 이유도 그 접점을 만들어 주려고,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은 사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라는 식으로 책을 줬어요.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해서 책을 읽고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책을 같이 사서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죠. 그렇지는 않는데,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머리를 좀 쉬려고,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 제 생각들이 혹시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분들이 어떤 사심 없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지치거나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아니면 잠시 낮잠 잘 때 옆에다가 두고 한 기절씩 조금씩 읽으면 머리를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극복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벨 문학상까지 따실 정도면 굉장히 검증은 되어 있는 부분들에다가, 우리 아이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낯선 환경에서 문득 삶을 돌아다 보면 힘들 순간들도 있을 테고, 그 힘든 순간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참 행복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혹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 책을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 딸아이 생일날 2권을 샀어요. 똑같은 책을 2권을 사서 한 권은 우리 딸아이한테 줬고 한 권은 제가 읽고 하면서 둘이서 표지에다가 사인을 교대로 이제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딸아이한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사인을 해줬고, 우리 딸도 저한테 사인을 해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은 책을 언제 보든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물로 줬던 책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글귀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기뻤던 순간도 있을 테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은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어쩌면 앞으로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뭐 임팩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기억 속에 그렇게 각인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시간이 꼭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 또는 기쁨의 순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삶을 채우는 건 그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 그 고통이거나 기쁨이거나 이게 마치 꼭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을 훨씬 더 사랑하고 더 알차게 지내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강연을 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서 노는 친구를 물에서 끄집어내면 파닥파닥거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파닥거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고기는 아직도 얘가 물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행복은 물하고 똑같아서 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행복을 물고기의 물처럼 물을 싹 없애버리면 비로소 그때서야 바닥거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거나 뭘 하거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기하고 또 물하고 함께 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한 번씩 느끼고 감사하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많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얽매여 있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그 건강한 스트레스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신은 인간에게 감내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다 그래요. 자기한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자기 자신한테서 내적으로 계속해서 길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젊었을 때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또 치열하게 살지도 않았고 낭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도 대충 취업할 수도 있었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또 다른 직장을 또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산업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뭐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 툴툴 털면 되는 그런 좋은 시절 때 살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너무 압박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남에 대한 시선, 경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집이 없어? 나는 왜 이런 상태야? 뭐 여러 가지로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이게 본인 탓이 아니고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초고령 사회에 있는 이 기성세대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물이 흘러 들어와서 좋은 시절이 또 생길 것처럼 지금은 절대 본인의 탓이 아니고 이 시대와 또 사회와 상황이 이런 거니까 절대 주눅들지 말고 또 자책하지 말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성세대로서 좀 바람입니다. 재밌었고요.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맨날 돌아가신 분들하고 영정사진 보고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다가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유족분들이 아니시고 다들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주시니까 저도 유쾌하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